안녕하세요. 비쌤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아코디언 프로 46곡 5강. 이제 간주가 뭐예요? 반주 말고 주자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강원도 꼰대님은 주자만 나오면 술주자인 줄 알아요. 주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네. 참네. 영월 꼰대는 주만 보면 주에 취해서 글을 쓰는데 시인이죠. 글 참 잘 씁니다. 강원도 꼰대도 시인인데 이 시인들은 이 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주와 함께 하다가 주를 따라 물속에 뛰어든 분도 있죠. 자, 이제 간주, 노래와 노래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노래에 맛을 더해주는 뭐라고 할까 그 중국집에 가면 코스 요리가 있잖아요. 요리와 요리 사이에 반드시 뭔가 들어가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어, 1번 요리와 2번 요리 사이에 들어가는 그 2번 요리의 맛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첫 번째 맛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요리의 맛을 더 맛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가스 먹기 전에 스프와 같은 거죠. 그런 간주를 또 연주를 잘해야 됩니다. 연주를 잘해야 돼요. 거의 뭐 D 마이너 코드, A 코드, 1도 화음, 단조의 1도 화음은 라도미, 5도 화음은 미솔시. 그런데 D 마이너 키에서 1도 화음은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1, 2, 3, 4 배운 것 가지고 그 1, 2, 3, 4를 가지고 숫자도 계산하고 돈도 계산하고 건물을 지을 때 높이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재고 그 1, 2, 3, 4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주선이 아니지, 우주에 우주선을 날려 보내기도 하고, 1, 2, 3, 4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음,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모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자음과 모음을 합성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게 대화죠. 음악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 7음이죠. 7개의 음을 가지고 가볍게는 동요를 만들기도 하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악보가 뭐예요? 오케스트라 악보잖아요. 그죠? 오케스트라 악보는 악기를 한 대로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모든 계산의 기본이에요. 이 1, 2, 3, 4가 빠지면 안 돼요. 글자는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음이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 그 7음이에요. 7음이 기준에 따라 어떻게 배열되어지느냐, 음계로 되어지느냐가 장조가 되기도 하고, 다장조가 되기도 하고, 사장조가 되기도 하고, 바장조가 되기도 하고, 가단조가 되기도 하고, 라단조가 되기도 하고, 마단조가 돼요. 어떻게 규칙에 따라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규칙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단조의 어떤 단조든지 1도 화음은 라도미인데 라 단조에서는 코드 이름이 D 마이너 코드고, 가 단조에서는 라도미가 A 마이너 코드예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D 마이너 키에서는 4도함 레파라가 G 마이너 코드예요. G 마이너. 그리고 5도함 미솔시 A 코드죠. 자, A 코드. 이 주요 3화음 1도 화음과 4도 화음과 5도 화음을 알면 단조 노래는 연주가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음악에서는 이것이 계산할 때 1, 2, 3, 4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기역, 니은, 티끌, 리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3화음이고 음계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시도레미파솔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알고 악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영어는 ABCD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워서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데 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의 역할을 알고 난 뒤에 영어책을 보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규칙을 알고 난 다음에 악보를 보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콩나물 대가리만 하나씩 보면서 연주하면 그게 무슨 음악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 나이가 어떻고 먹고 살다 보니까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쩌라고 음악은 내 사정 안 봐줘. 음악은 음악대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느냐 연주를 못하느냐예요. 반복 연습하면 규칙대로 연습하다 보면 연주를 할 수 있고 아이고 뭐 이러다 보면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 지금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요 그때가 고등학교 그 친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초등학교 그 집이 잘 살았는데 왜 초등학교밖에 안 보냈는지 몰라. 그건 아버지의 마인드겠죠, 그죠? 일찍 세상에 나와서 사회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가 밤 9시에 겨울이래 겨울 밤 9시에 옛날 시골에서는 가로등도 없었고 동네가 도로도 잘 나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자기 집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야 된대요. 그럼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꼭 가야 될 일이 있대요. 뭐하러 가야 될 일이 있대. 누굴 만나야 된대요. 좀 같이 가재요. 그 캄캄한 밤중이니까 또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무섭잖아요. 이 시골길은 가다 보면 당산나무 가면 사시사철 단풍이 들어있잖아요. 울긋불긋한 천조각을 걸어놨어요. 밤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간혹 아가씨들이 실현당해서 밤에 그 당산나무에 이래 넥타이 메고 그네 타기도 하고 그런 나무잖아요. 그죠? 무서운 동네. 그리고 당산나무가 있고 좀 가다 보면 굿땅이라고 해서 굿땅 아시죠? 굿땅은 집. 그 다음에 당산나무 있고 굿땅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이구 무서워라. 그 다음에 그 상엿집이 꼭 길가에 있어요. 상엿집이 뭔지 아시죠? 상엿집. 요즘은 운구차로 이동하지만 옛날에는 상녀를 메고 상녀꽃은 다 태우고 그 상녀 뼈대 있잖아요. 나무 뼈대는 태우지 않잖아요. 뼈대를 갖다 놓는 상녀집이 있어요. 무서운 건 다 길에 있어. 무서운 건.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당산나무, 굿땅, 상녀집.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다 보면. 그런데 가야 된대요.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집에 옛날에는 시골에 집에 울타리가 담장이라고 그래요. 담장 돌로 만든 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만든 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탱자나무 있죠. 탱자나무를 심어놓으면 탱자나무 울타리, 그죠? 그 다음에 사리대라는 거, 사리대, 대나무 종류 중에서 그 사리대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사리대 대나무 울타리로 만들었어요. 아니 누굴 만나러 왔으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빙빙 돌고 있는 거야. 뭐하냐 지금 이러니까, 저 옛날에 방이 가운데 대청마루 있고 방이 이쪽에 하나 있고 방이 이쪽에 하나 있고 보통 그랬잖아요, 그죠? 대청마루,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은 참네, 어떤 집은 대청마루가 없으면 가운데 안방, 사랑방, 뭐 애들 자는 새방, 이렇게 방이 나란하게 있었잖아요. 요 방 하나를 딱 불이 켜져 있는데 요 방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저기에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한 해 선배, 저희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누나가 이 방에 있대요. 그럼 들어가. 그럼 왜 그럴까? 누나를 자기가 사랑한대요. 그럼 사랑하면 들어가. 그런데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 옛날에 이 집이 있어. 뒤에 이렇게 딱 집이 있어. 여기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이 있는데 개를 마루 밑에 키우잖아요. 마루 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약속했나 그러니까 약속 안 했대요. 그러면 누나 자기 좋아하는지 아나 모른대요. 일명 이게 뭐냐, 짝사랑을 하고 있어. 밤 9시 돼서 1시간 걸어갔다가 창가를 보면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옛날 창호지였잖아. 문에 하얀 창호지가 빛나고 있다가 옛날에는 좀 일찍 잤잖아요. 한 10시쯤 되면 불이 딱 꺼지거든요. 그래 불이 딱 꺼지니까, 옛날에 밤 10시라 그러면요 한밤중. 옛날에는 해지고 난 다음에 호롱불 좀 켰다가 한 뭐 8시쯤 되면 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뭐 4시 되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한밤중이야. 그 밤에 호롱불이 꺼지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만나러 왔다며 만나고 가야지. 누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줄 모르는데 가자. 그 일명하여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짝사랑하고 있나봐요. 짝사랑할 때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설레이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말을 답답해서 말했다가는 깃방맹이 맞을까봐. 이놈 새끼가 누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엄마한테 가서 젖도 묻고 와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니 나이가 60이고 60, 70, 80, 아코디언을 하고 싶고 좋은 줄은 알고 60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절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60 친구 만나러 가. 친구 가을이라 여행 다녀. 다른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가 없다, 연습할 시간이 없대요. 연습할 시간.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래요. 좋아하면 친구 10번 만날 거. 친구 만나봤자 술 마시고 옛날 이야기밖에 없어. 뭐 사업을 할 거요, 뭐 사랑을 할 거요. 1년에 10번 만나던 거, 한 2번으로 줄여. 여행도 1년에 한 번만 가. 여행 갔다 오면 뭐해? 눈으로 그거 확인하면 뭐하냐고. 기분 좋잖아. 그 기분 따라서 뭘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반풍시 집구석 망한다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악기를 한 1년 정도 하면 어디 가서 연주할 수 있거든요. 한 1년 작정하고 덤벼서 연주 잘하면, 연주 좀 할 줄 알면 친구들이, 야, 너 아코디언 한다며 좀 연주해봐. 아직 못한대. 2년 됐어. 연주해봐. 아직도 못한대. 3년 됐어. 연주해봐. 아직도 못한대. 10년째 연주 못하고 있어. 왜? 친구 만나러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놀러 다니고. 하지마. 아코디언은 그냥 악기나 싸나.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아이고 이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서울 강의하러 갔다가 익산에 차를 세워둬 가지고 익산에 내려서 남원 가서 자고 올라다가 그 밤바다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밤바다가. 그래서 계속 차를 몰고 내려왔는데 오다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중간에서 휴게소에서 잠자고, 또 그제도 와서 바다 바라보니까 그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은빛바다 반짝반짝. 은빛바다, 낮에 바라보는 은빛바다와 밤에 바라보는 은빛바다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빠져서 강의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강의하잖아.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가을을 많이 찍어 올려드리고 싶은데 요즘 바빠졌어요. 서울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자, 개명. 자, 운지 번호 다 적어놨어요. 강원도 설거지는 제가 운지를 정해주지 않으면 연주를 못 하겠대요. 왜? 제 운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운지 번호. 그리고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콩. 요거 간주를 맛들어지게 해야 2절 들어갈 때 노래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간주를 잘 못하면 2절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라시도 시라미 파미랄라 미 하는데 색깔이 요 파란 거 있잖아. 미하고 요게 애드립인데 혼자서 멜로디도 연주하고 애드립을 연주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 그렇지만 요 파란 부분은 애드립이니까 연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연습하셔도 돼요. 미라시도 미파미 도미 그죠? 멜로디는 여기 뭐 왜 적었냐면, 요렇게 악보가 섞여서 나올 때는 요 파란 건 콩나물 대가리가 적게 나오고 꼬리가 아래쪽으로 나와요. 이것은 간주예요. 간주.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가 크고 꼬리가 위쪽으로 솟아 있는 것은 멜로디예요. 멜로디. 파란 건 뭐라고? 간주. 애드립. 요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됐죠? 다시 라시. 개명일 때 습관을 들여야 돼. 쿵짝 라시도 시라미 파미랄라 미. 이거 붙임줄이에요. 붙임줄. 그죠? 붙임줄. 그냥 쿵 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쿵에는 붙임줄이 박자가 앞으로 붙으니까 여기 2박자 반이 되잖아요. 그죠? 쿵짝 쿵. 맞지? 또 요거 쳐다보면 뭐라고? 쿵짝쿵. 그죠?
요거는 뭐라고? 쿵짝이 두 번 들어가. 쿵짝 쿵짝 쿵. 아셨죠? 요런 걸 이제 악보를 보면서 요 규칙을 들이대는 거예요. 쿵짝 쿵짝 쿵 도미 도미 솔시 솔시 읽어야지. 미미미미쿵 도미 솔시 짝에 솔시 들어가야 되네. 이게 솔이잖아. 솔시 요게 미고 요 미고 요거는 도고 미 도 미 솔시 도 쿵짝쿵 나오네. 쿵짝쿵 짝 맞지? 쿵짝쿵 뒤에 짝 요거는 쿵짝 쿵짝 쿵짝쿵 요거는 짝인데 짝짝 맞지? 그다음에 첫 번째 쿵 세 번째 짝 이거잖아 이거.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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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 도시 파미 왜 요게 미파미 미도 도시 그죠? 미도 도시라 이건 뭐야? 이거는 오는표는 뭐야? 한 마디의 박자를 지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4분은 4박자니까 몇 박자? 여기 4박자예요. 4박자. 4분의 3박자에 요런 게 나오면 한 마디를 지배를 하니까 3박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게 쿵짝 몇 번? 오는 표는 요게 나오면 쿵짝 4번. 요거는 쿵짝 쿵. 요거는 쿵짝 2번 쿵. 그죠? 쿵짝 쿵.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악보를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가 좀 더 나가면 알려드리겠지만 D 마이너는 D 마이너의 형태가 있어요. 요런 형태와 라도미, 도미라, 미라도, 라도미 노래가 요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요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요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요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음악을 오래 하신 분들,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악보를 딱 보면 요 형태로 요 부분이 들어갔는지, 요 형태로 들어갔는지 아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콩나물 대가리 하나씩 보고 지나가지만 내가 속독법 말씀드렸죠. 속독법에 숙달되면 한 줄로 쫙 보는 게 아니라 2줄씩 읽고 3줄씩 읽고 4줄씩 읽고 이게 숙련되어져야 된다. 숙련은 오랜 시간을 반복하는 것을, 숙달은 짧은 시간에 반복한 거, 숙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 딱 보면 뭐야? 요 형태는 요거 미라도 형태네. 왜 도까지 올라왔잖아. 미라도 미까지 내려왔잖아. 요런 걸 한눈에 쫙 보면 운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미라도 1, 3, 5 형태로 되네. 요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숙련되는 거예요. 이 보는 것도 숙련이 돼야 돼. 보는 것도.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우리가 글을 읽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이나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이나 대학교 국문과 다니는 책이나 글자는 똑같아. 뭐가 달라? 글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달라. 초등학생들의 교과서는 마음에 이러면 그럼 마음 알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대학교 교과서는 심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심중에 이 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마음에 하고 바꿔버리면 애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중이 뭐야? 심심한 스님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음악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도 수준이 있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단계의 수준이 있고, 중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도 1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수준이 있어, 수준. 그냥 잃어버린 30년, 내가 아코디언, 오빠 생각 좀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에레기 그냥 맛. 노래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야. 왜? 우리의 그 희노애락,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수준에 맞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잘 따라 올라오셔야 돼요. 계단을 건너뛰면요 얼마 못 올라가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제가 아코디언 첫걸음,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해서 라도미, 도미라, 미라도 이 자리 바꾸는 거 다 강의해 드리잖아요. 그걸 숙달시켜서 숙련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적용하는 법.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계명읽기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돼. 계명읽기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돼. 고정도법 이걸 못해. 음악의 이론은 뭐다? 이동도법에 가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레미파미 레라시라 시라 렐레 이렇게 읽으면 곡이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 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코디언 프로로 가는 여러분들 프로잖아. 프로잖아. 자, 이봐요. 주목. 자, 여기서 라가 나왔잖아. 그럼 맞히는 부분에 랄랄라 요건 여기 뭔지 알죠? 그 맹꽁이 눈깔처럼 생긴 거. 눈깔 이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쌍스럽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눈을 눈깔이라 그래. 그 지역적인 방언. 경상도에서는 디비작한데 전라도에서는 딱 두 글자던데. 덧너 이래. 덧너 이러더라고.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기 라가 나왔잖아. 그럼 마지막에는 멋있게 짠. 예. 페르마타 아래에 있는 요 음을 2배, 3배 정도 늘려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박자짜리인데 2배면 2박자고 3배면 3박자, 2박자에서 3박자 정도 늘려줘라. 예. 그러면 요게 4분음표가 2분음표처럼 혹은 점 2분음표처럼 길게 늘려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랄랄라 하는데 마지막에는 좀 웅장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밑에서 도미라 운지번호 1, 2, 4 이거 나오잖아. 이거 제가 자리 바꾸면 다 강의해 드리잖아요. 도미라 1, 2, 5 여기서는 1, 2, 4 여기서 1, 2, 4 1, 2, 5 여기서는 1, 2, 4 1, 2, 5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3으로 왔다가 4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짠 이렇게 나와야지. 짠 이러면 사람들이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짠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치. 페르마타 느낌이 뭐냐? 박수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관객들도 이 뭔가 느꼈으면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 시간을. 오케이? 자, 여기서 그리고 요 세로줄. 세로줄은 요거 세로줄은 똑같은데 뒤에 게
굵고 앞에 게 가는 것은 마친 줄. 곡이 끝난다. 곡이 끝나는 줄. 마친 줄. 요거는 겹세로줄은 앞에 부분과 뒤쪽 부분이 곡의 어떤 느낌이나 흐름이나 형태가 바뀔 때 겹세로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겹세로줄 앞쪽과 뒤쪽이 느낌이 달라. 곡의 어떤 표현 전달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엄마 별일 없지? 아버지 어떠노? 건강하시나? 이제 고향 아버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잘 계세요? 어머님 평안하세요? 어머님 이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 엄마는 아버님 저놈 자식이요. 아버님 할 때는 조심해야 돼. 어머님 할 때 조심해야 돼. 엄마 아버지 이러면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그런데 난데없이 아들 딸이 전화가 온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이러면 조심해야 돼. 아버님도 이러면 조심해야 돼. 왜? 이야기하다가 어머니 그런 데가 뭐냐? 이 세로줄이야. 이게 세로줄. 다른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 다른 말. 지금까지는 아버지 엄마 안부 묻고 뭐 개똥이 소똥이 잘 있느냐? 그런데 어머니 할 때 조심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딱 나오는 거야. 무슨 이야기겠어? 돈 이야기지. 돈 이야기잖아. 어머님, 아버님 할 때 조심해. 그 의미,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 앞에 음악과 뒤에 음악이 의미 전달이 다를 때 세로줄을 쓴다. 아버님, 어머님 할 때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요게 화음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서 라미도.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나만 글자를 알면 상대방은 글자를 몰라. 그럼 내가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도 글자를 알고 내가 글자를 안다는 전제하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이동도법으로 서로 계명을 소통이 될 때, 거기에서는 멜로디가 라면 라미도를 잡아. 멜로디가 미면 미도라를 잡아. 멜로디가 도면 도라미로 잡아. 이 전화로 이야기가 되는데, 나는 선생은 이동도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고정도법으로 물어봐. 목포의 눈물, 선생님 목포의 눈물을 시에 그 내림표 붙었습니다. 라시라 이러면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생님 목포의 눈물 라시라 렐레 이러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와. 선생님 저 이동도법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미파미랄라 이렇게 이동도법의 계명을 저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으면 이 말로서 의사전달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도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정도법으로는 의미 전달이 안 돼. 왜? 코드 찾는 것부터 안 되니까. 고정도법은 아셨죠? 여기에서 길게 뽑을 때는 화음으로 잡을 줄 알아요. 라, 미, 도 딱 잡고 연주해봐. 완전 달라져. 여기서는 미가 나왔으니까 미도라네. 그죠? 미도라. 이런 걸 배워야 돼. 맨날 첫날 초등학생처럼 멜로디만 연주하고 앉아있을 건가?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래서 계명 읽기 잘 하시고, 박자를 딱 보면 쿵짝쿵, 자, 쿵짝쿵. 짝이 2개네. 4개짜리. 요거 나오면 첫째는 쿵, 셋째는 짝. 이런 것을 악보를 보고 척척 알아 맞추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마누라 얼굴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음악을 연주를 하셔야 된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 또 토요일인데 또 놀러 다닐 생각 하지 마시고 좀 연습 좀 해. 아셨죠?
은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